여러분은 혹시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미안하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참 많은 말을 듣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몸은 괜찮은지, 요즘 힘든 일은 없는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자주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더 좋은 걸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힘든 걸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때로는 가난했던 시간조차 미안해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부모에게 완벽한 사람을 원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존재이길 바랬을 뿐인데 부모는 늘 자기 자신을 부족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모는 평생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미안해하는 걸까요? 오늘 나를 읽는 렌즈에서는 부모라는 이유로 늘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영상은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평생 숨겨왔던 마음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미처 알지 못했던 부모의 외로움을 처음 들여다보게 되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부모라는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외로운 자리입니다. 누군가는 부모가 되면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부모니까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아프고 힘든 순간에도 쉽게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자식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하고, 힘들어도 버티고, 불안해도 웃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쌓일수록 부모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이런 감정이 남기 시작합니다.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혹시 내가 아이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조금 더 좋은 부모였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 질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깊은 미안함으로 남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수록 그 존재를 충분히 지켜주지 못할까봐 강한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부모의 사랑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책임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이 깊을수록 죄책감 또한 쉽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수록 오히려 더 자주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부모의 사랑은 원래부터 조금은 미안한 마음의 형태로 남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먹고 싶다는 말을 기억하기 위해 마트에서 가격표를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자기 것은 내려놓고 아이 것만 장바구니에 담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는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고 돌아와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밥 먹었어?" 라는 말부터 먼저 건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모는 자식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덩그러니 혼자 남는 밤이 되면 조용히 자기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조금만 덜 힘들게 했더라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자식들은 그 미안함의 무게를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아주 점진적으로 자기 자신을 뒤로 미루는 삶이 시작된다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고, 자기 몸 하나만 챙기면 되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무엇을 하든 늘 자식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봐도 아이도 좋아할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좋은 옷을 봐도 정작 자기 것보다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고르게 됩니다. 아프고 힘든 날에도 부모는 쉽게 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보다 당장 자식의 하루가 더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자기 자신을 잊어가며 살아갑니다. 원래 좋아했던 취미도 천천히 멀어지고, 쉬고 싶다는 마음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생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에 오랫동안 몰입하게 되면 점점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뒤로 미루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부모처럼 책임감이 강한 관계에서는
그 경향이 훨씬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비로소 자신도 안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에는 늘 이런 마음이 따라다닙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되니까. 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독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자신을 계속 뒤로 미루는 삶이 생각보다 마음을 오래 지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 또한 돌봐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 속에서 자기 감정을 돌보는 법을 점점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힘들어도 티내지 않고 불안해도 참아내고 외로운 순간조차 그냥 혼자 견뎌내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참아온 시간들은 어느 순간부터 부모 마음속에 아주 깊은 피로감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쉽게 자기 힘들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자식이 걱정할까봐, 혹시라도 부담이 될까봐 괜찮은 척 웃으며 살아갑니다. 사실 부모가 정말 두려운 건 자기 자신의 힘듦보다 자식이 상처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오늘도 자기 마음의 무게를 뒤로 숨긴 채 자식의 하루를 먼저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부모의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존재를 희미하게 만들 정도로 깊은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부모들은 오랫동안 자기 자신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느끼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정말 좋아했던 음식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었는지, 언제 가장 행복했었는지조차 점점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오느라 한 사람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뒤로 밀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어느 정도 자란 뒤에야 문득 아주 낯선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달려왔는데 막상 자기 자신만 남겨진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부모가 다시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 자식의 행복 하나만으로도 다시 버틸 힘을 얻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할수록 이상하리만큼 자기 자신에게 미안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힘든 순간 곁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바쁜 삶 속에서 아이의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했던 것 같아 또 미안해합니다. 사실 부모는 누군가에게 가장 많이 사랑을 주는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탓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아주 소중한 존재를 지키고 싶어 할수록 잘해주지 못할까봐 느끼는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부모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책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이 깊을수록 죄책감 또한 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함께 아파하는 수준을 넘어 마치 자기 잘못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아이가 울면 내가 뭘 잘못했나? 아이가 지치면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아이가 외로워 보이면 혹시 내가 부족한 부모였던 건 아닐까? 그렇게 부모의 마음은 늘 자기 자신을 향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죄책감은 시간이 흐른다고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들은 아주 오래된 기억까지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어릴 적 화를 냈던 날의 표정, 힘들다는 아이의 말을 대충 넘겨버렸던 순간, 경제적으로 어려워 해주지 못했던 것들, 자식은 이미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일들을 부모는 혼자 오래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자식은 내 인생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신이 힘든 것보다 혹시라도 자식 마음에 상처를 남겼을까봐 더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종종
희생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것이 생기면 자기 것을 먼저 줄이고, 자식이 힘든 상황에 놓이면 자기 감정보다 아이의 불안을 먼저 살핍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평생 자기 삶을 충분히 누려보지도 못한 채 자식의 미래를 위해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모든 걸 내어주면서도 부모는 여전히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는 마음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쩌면 부모라는 존재는 원래 완벽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되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때때로 따뜻함보다 먼저 미안함의 형태로 남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모르는 곳에서 혼자 조용히 자기 자신을 탓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정말 좋은 부모였을까? 그 질문 하나를 마음속에 품은 채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행복 앞에서는 이상할 만큼 망설이게 됩니다. 좋은 것을 먹어도 괜히 자식 생각이 먼저 나고,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순간에도 마음 한편이 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속에는 아주 오랫동안 나는 나보다 자식이 먼저여야 한다는 감정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은 부모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희생이 익숙한 사람으로 자기를 바꾸어 놓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부모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때로는 기대고 싶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강한 사람이어야 했기에 그 마음을 쉽게 꺼내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부모는 원래 어른인 줄 알았습니다. 다 알고 있고, 다 견딜 수 있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실수하면 원망했고,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미워했고, 왜 나를 더 이해해주지 못하냐며 서운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야 우리는 아주 늦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도 사실은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누구도 부모가 되는 법을 완벽하게 배운 적은 없습니다. 처음 아이를 안아보던 날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몰랐고,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넘어지고 흔들리면서 하루하루 부모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부모에게 너무 완벽한 어른이기를 기대합니다. 늘 따뜻해야 하고, 늘 이해해줘야 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존재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서툰 모습보다 상처받았던 기억만 오래 남기도 합니다. 물론 부모라는 이유로 모든 상처가 이해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조금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모 또한 불안했고, 두려웠고, 삶이 버거운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불안 속에서 가족을 책임져야 했던 날들도 있었고, 자기 감정을 돌볼 여유조차 없이 하루를 버텨내야 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버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두려운 순간에도 괜찮은 척 살아가는 법부터 배우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오랫동안 강한 역할을 유지해야 하는 환경에 놓이면 점점 자기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부모처럼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서는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스스로 허락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아파도 버틸 수 있다고 말하며 자기 마음을 뒤로 숨긴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한 사람의 외로움과 두려움이 조용히 남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우리는 부모의 뒷모습 속에서 그 감정들을 조금씩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커 보였던 부모의 어깨가 어느 날 갑자기 작아 보이고, 강하기만 했던 사람이 이상할 만큼 외로워 보이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부모는 처음부터 완벽했던 사람이 아니라 서툴지만 사랑하려 애쓰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부모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려 했던 그 마음 하나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부모를 부모라는 이름으로만 바라봐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외롭기도 했고 지치기도 했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부모도 밤이 되면 혼자 걱정이 많아지는 사람이었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수없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우리 역시 삶의 무게를 조금씩 견디게 된 뒤에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모님도 참 힘들었겠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모의 사랑은 익숙하게 받아들이지만 부모의 외로움은 생각보다 오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늘 자기 외로움을 숨기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외로워도 별일 아니라며 웃고 보고 싶어도 괜히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봐 먼저 연락조차 망설이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부모가 원래 강한 사람인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 부모도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했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받고 싶었고 혼자라는 감정을 견디며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자식이 점점 자라 자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많은 부모들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자식 걱정으로 바빴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용한 집안에 혼자 남겨지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쉽게 외롭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자식이 미안해할까봐, 혹시라도 짐이 될까봐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의 외로움은 대부분 아주 조용한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전화기를 한참 바라보다가 먼저 전화를 걸지 못하는 모습, 자식이 좋아하던 음식을 괜히 냉장고에 남겨두는 모습,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자식 걱정부터 먼저 하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개 그런 부모의 마음을 너무 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자기 삶을 버텨내느라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인간관계, 불안한 미래, 지쳐가는 하루 속에서 부모의 외로움까지 세심하게 들여다볼 여유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부모의 작은 변화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전보다 느려진 걸음,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모습, 괜히 우리 안부를 더 자주 묻는 말투. 그 순간 우리는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아파옵니다. 그리고 아주 늦게 깨닫게 됩니다. 늘 내 걱정만 하던 그 사람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많이 외로웠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부모의 외로움은 사랑이 없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너무 오래 사랑만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남겨지는 감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는 오늘도 보고 싶다는 말을 삼킨 채 괜찮은 척 하루를 살아갑니다. 혹시 자식이 힘들까봐 끝까지 자기 마음을 뒤로 숨긴 채 말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걱정들이 생기고 내 사람을 지켜야 하는 순간들이 늘어나고 삶이 생각보다 버겁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부모가 예전에 했던 말들을 자기도 모르게 똑같이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밥은 먹었니? 늦게 다니지 마라. 아프지 말고 잘 챙겨 먹어. 예전에는 잔소리처럼 들렸던 말들이 사실은 걱정과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마음속으로 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부모님 마음이 그랬구나. 나는 왜 그걸 더 일찍 몰랐을까? 어쩌면 부모를 이해한다는 것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아주 늦은 사랑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참 많은 감정을 느낍니다. 고맙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 하나쯤은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올리는 일은 누군가에게는 따뜻함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아직 아픈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간이 흐른 뒤에야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도 완벽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서툴고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해 사랑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상처가 쉽게 이해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많은 부모들은 자기 방식대로 끝까지 자식을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서툴렀고, 표현이 부족했고,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내 자식만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잘 지내고 있다는 말 한마디에 두 손을 모아 감사함을 말하고 자식이 아프다는 소식 하나에 자기 일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의 사랑은 점점 더 조용해집니다. 예전처럼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괜히 반찬을 챙겨주고 날씨 이야기를 꺼내고 밥은 잘 먹고 다니냐고 묻는 방식으로 자기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쩌면 부모의 사랑은 원래 거창한 말보다 아주 사소한 걱정의 형태로 남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 사랑을 너무 늦게 알아차리곤 합니다. 늘 곁에 있다는 이유로 당연하게 여기고 언제까지나 그대로일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부모의 늙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나를 가장 오래 걱정해준 사람도 결국은 언젠가 늙어가는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부모님 생각이 문득 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하루쯤은 짧은 안부 연락 하나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밥은 드셨어요? 오늘은 괜찮으세요? 보고 싶어요. 어쩌면 부모는 그 짧은 말 한마디만으로도 오래도록 마음이 따뜻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가며 혼자 많이 버텨오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만큼은 자기 자신에게도 이 말을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애쓰며 살아왔구나. 부모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려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툴고, 그래서 미안하고, 그래서 더 오래 마음 아파하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모는 오늘도 자기 삶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여전히 자식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늦게 깨닫게 되는 가장 조용하고도 깊은 사랑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렌즈를 함께 들여다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나를 읽는 렌즈였습니다.